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광명 철산 주공 12단지 아파트 vs 철산 레미안 자이 아파트 일부 원가법 수익환원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치적 분석. 두 아파트에 대해서 수익률을 계산하고 평당 가격을 계산한 다음 원가법 수익환원법을 이용해서 맛보기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도를 보면 철산역이 보이는데 여기는 광명시에 들어가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광명시이고 이 철산역에서 7호선을 타고 한정거장 동쪽으로 가면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 나오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대림역이 나옵니다. 대림역, 가산동 이런 데가 전통적으로 서울에서 좀 하급지에 속하는 동네였죠. 난개발도 되어 있고 저소득층이 살던 어떤 그런 지역이어서 각광받지 못했었고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많이 개발은 되었지만 가산 디지털 단지역, 사무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이런 쪽으로 개발이 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좀 주거 측면에서 보면 가족들을 단위로 살만한 대형 평수의 중대형 평수의 아파트가 적어서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그래서 광명 철산역 중심으로 해서 광명시가 오히려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산역을 보면 이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쭉 많은데 철산 주공 12단지 아파트는 철산역에서 바로 동쪽에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철산 주공 12단지 아파트에서 길을 남쪽으로 건너면 철산 레미안 자이 아파트가 바로 나옵니다. 우선 철산 레미안 자이 아파트를 보면 세대수가 2072세대이고 총 17개 동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9년 11월이고 용적률이 248%입니다. 광명 지역이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 250%까지 건설 가능한 부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용적률을 다 채워서 건설한 아파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축이죠, 구축. 향후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재개발 이슈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시세 실거래가를 보면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월세와 매매의 거래량이 많은 110B 타입으로 정해서 수익률을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면 제일 최근에 거래가 있는 거래된 실거래가를 보면 매매 금액이 11억 5천입니다. 빨간색 부분이 11억 5천이었고 그 다음에 전세는 5억 2,500이었습니다. 5억 2,500. 지금 그림에 나오죠. 5억 2,500. 그래서 전세가는 큰 변화가 없죠. 2016년부터 쭉 보면 전세가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매매가만 올라가서 지금 전세가 대비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60% 이상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이상하긴 하죠. 왜냐면 최근 전세 계약된 금액이 5억 2,500인데 지금 하한가가 6억 6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50% 이하인 거죠. 이게 재개발 아파트 같으면 이게 말이 되겠지만
2009년 사용 승인된 아파트 치고는 너무 그 전세가가 낮죠.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너무 낮은 것 같네요. 아무래도 그 현재 가격이 좀 높다는 암시죠. 이건 뭐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월세를 한번 넘어가서 보면 지금 보증금 8천에 한 145, 보증금 8천에 월세가 145 정도가 일반적인 가격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거래된 것을 보면 2021년 4월에 3억에 81만원, 그 다음에 2021년 2월에 6억에 40만원, 2021년 1월에 5천에 165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히려 2021년 1월에 그 거래된 5천에 165만원이 월세로 수익률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5천에 165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수익률 산식에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매매 금액은 11억 5천 그대로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월세도 보증금 5천에 월세 165만원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 165만원으로 12를 곱하면 165 곱하기 12를 하면 1980만원이 나오는데, 20만원 차이로 1가구 1주택일 경우 그 임대소득세를 안 내죠. 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가 0원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1.51%가 나왔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3% 이상은 나와줘야 되는데, 특히나 경기도면 3% 이상 당연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51% 나왔죠. 근데 요즘 하도 시세가 들떠 있어서 1.51%도 뭐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기까지 하는 숫자가 된 거죠. 그런데 1.51%지만 알고 보면 이게 만약에 2천만 원 넘게 받아서 임대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아파트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 수익률이 1.18%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안 좋은 거죠.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너무너무 안 좋다는 이야기는 결국 전세가에서 보셨겠지만 그 매매 금액이 엄청 고가라는 이야기죠. 이 금액에 만약에 실제로 그 거래해서 매수를 한 사람이 있다면 잘못 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제 생각이니까 요까지 말씀을 드리고, 평당 가격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용적률 248%니까 요 110B 타입이 품고 있는 땅이 13.5평으로 보입니다. 거의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13.5평으로 매매 금액 11억 5천만 원을 나누면 8,500만 원이 나옵니다. 8,500만 원. 그러니까 이 아파트의 평당 땅값이 8,500만 원이라는 거죠. 그걸 다시 돌아가서 지도를 한번 보면 그 경기도이고 서울에 인접해 있긴 하지만 경기도인데 한 평당 8,500만 원이라는 것은 조금 많이 비싸 보이죠, 사실. 특히나 2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마레프 같은 경우에 서울에 있는 3종 일반 주거지만 지금 평당 가격이 1억 4,500인데 이것도 많이 비싸다고 그랬죠. 상업 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평당 1억이 넘어가면 서울 입장에서도 아주 비싼 땅인데,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뭐 부풀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있는 2종 일반 주거 단지의 땅값이 평당 8,500이다.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철산 주공 12단지 아파트로 넘어가면 여기도 대단지죠. 세대수가 1800세대, 총 19개 동. 사용 승인일이 1986년 7월 10일. 용적률이 159%, 건폐율이 13%. 재개발 이슈가 있는 아파트죠. 지금 조금 지나면 재개발할 때도 점점 다가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용적률 159%이니까 이게 뭐 아주 많이 남는 어떤 그런 재건축은 아니지만 그래도 159%면 250%까지 한 100% 가까이 여유치가 있으니까 재건축하면 제법 사업성이 나오는 그런 단지로 보입니다. 110 타입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매매가가 제일 최근에 거래된 것이 10억 9,500입니다. 그리고 전세는 최근 거래가 3억 3천 정도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매가 대비 전세가가 한 48% 정도, 47에서 48%라고 표기는 되어 있지만 전세의 하한가가 4억 5천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3억 초반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거의 30% 정도 나오는 건데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지만 너무 낮죠. 아무리 그래도 너무 낮습니다. 이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들은 이런 데 보면 위치는 그럭저럭 괜찮은데도 이렇게 그 매가 대비 전세가가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로 조금 가격이 고가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고점 거래일 수 있습니다. 월세로 넘어가면 지금 2021년 1월에 그 8천에 120 그리고 그 이전을 보면 2020년 11월에는 3억 3,700에 120까지 받았네요. 그런데 이때 시기가 그 전세 대란 있고 막 그때여서 제가 웬만하면 고가의 거래가 된 그 금액을 채택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8천에 120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보통 제 그 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 너무 낡아서 이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들도 제값을 못 받을 때가 많은데 이 너무 제값을 받는 것 같아서 최근 거래가 2021년 1월 거래가 8천에 120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수익률이 1.14%가 나옵니다. 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당연히 안 내는 거고 그렇게 계산하면 1.14%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재건축 후의 모습을 봐야 되니까 재건축 후의 수익률을 보기 위해서 그 인근의 아파트들을 보면 일단 그 철산 레미안 자이 아파트도 지금 5천에 165만 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게 10년 지난 아파트라서 새 아파트는 아니죠. 그리고 그 인근의 다른 아파트를 한번 보면 2010년에 사용 승인된 아파트인데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라는 아파트를 보면 지금 월세가 5천에 180까지 받았네요. 5천에 180까지. 그래서 철산 주공은 재건축하고 나면 새 아파트니까 5천에 250을 적용했습니다. 이 수치는 어차피 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5천에 250을 받는다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가정이 조금 고가일 수도 있고 저가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새 아파트니까 뭐 5천에 250 이상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게 재건축이 되고 나면 세대가 뭐 2000세대는 훌쩍 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2000세대가 넘고 또 주변에 인근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세대가 5천에 250이라는 그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주거지일까?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말이 250이지, 이게 그 월세로 250을 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1억은 돼야 되는데, 1억 정도 되려면 실제 연봉으로 따지면 뭐 1억 7천, 1억 8천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이런 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과하게 잡은 면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이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면 당연히 임대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 월세 범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면 2.01%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 철산주공 12단지 아파트는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죠. 재건축 후에 수익률 2.01%도 봐야 되지만, 재건축되기 전에 현재의 모습에서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더라도 1.14%라는 낮은 수익률이 나오는데, 요걸 감수해야 되는 거죠. 재건축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아직 그 재건축 되려면 좀 남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진행을 한다 그래도 5년 이상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건축돼서 사용 수익을 하려면 10년은 봐야 되겠죠.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그 1.14%를 받아야 된다 라고 일단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2% 수익률이 나온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10년이 결코 짧은 게 아닌 게, 재건축 끝나고 또 10년이 지나면 구축이 되어버리거든요. 완전 구축이 되어버리니까 그 10년 무시 못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수익률을 두 아파트 모두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철산주공의 평당 가격을 철산 레미안 자이 아파트와 한번 비교해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가격을 평수로 용적률 159%라서 철산주공 같은 경우에는 그 품고 있는 땅의 평수가 21.2평인데, 요 평수로 가격을 나누면 평당 5,2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 낮은 금액은 아니죠. 결코 낮은 금액은 아니죠. 경기도에 있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의 땅값이 평당 5,200이다. 조금 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철산 레미안 자이 아파트보다는 땅값이 싼데 어쨌든 조금 과한 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익률과 평당 가격을 다 계산을 해보았는데,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제가 그냥 그 명칭만 안 붙였다 뿐이지, 예전에 다른 아파트들도 역시 원가법, 수익환원법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우선 수익환원법을 보면 이런 거죠. 이 철산주공 같은 경우에 만약 재건축이 다 되었다 라고 하면 수익률이 2%이다. 이렇게 수치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객관적인 수치가 나올 거고, 이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만약에 투자를 좀 잘하시는 분 같으면 나는 5% 이상은 나와야 돼. 다른 걸 해도 5%는 벌 수 있어.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만 사서 그걸 저축만 해도 지금 6%가 나와, 이자가. 그런데 아파트니까 한 4%는 나와야 되겠어. 이렇게 보면
지금 매매 금액이 뭐 5억 5천 정도로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뭐 어떤 사람은 나 3%만 나오면 돼. 그 정도면 난 대만족이야. 이러면 뭐 1.5로 나눠줘야 될 거고, 만약에 나는 2%만 바란다. 뭐 경기도지만 뭐 서울이 아닌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2%만 나오면 돼. 이런 사람은 10억 9,500에 아파트를 사면 되는 거죠. 이 수익환원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표 수익률이 있으면 그 수익률에 맞게끔 매매 금액이 정해지는 거죠. 이게 수익환원법이고, 원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국가에서 부지를 개발해서 뭐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그 공공 아파트에 대한 분양 원가가 나오겠죠. 아주 그 금액은 너무너무 낮아서 아마 지금 이런 일반 아파트와 비교하면 안 될 것이고, 일반 아파트에서 원가법을 가장 빈번하게 적용하는 방식이 그 재건축 물건입니다. 재건축 물건. 재건축 물건뿐만 아니라 구축이지만 재건축했을 때 돈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이걸 따질 때도 원가법이죠. 이 원가법은 제가 그 땅값 비교한 요 표를 보면 뭐 간접적으로 바로 나오는 거죠. 건축비는 사실 포션이 정해져 있죠. 평당 뭐 5, 6, 700, 평당 400에서 700, 뭐 그건 정해져 있는데 메인 요소는 아니죠. 요즘은 땅값이 너무 뭐 건축비 대비 비싸니까 토지가 메인인데, 그 토지값만 비교를 해도 원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토지가 절대적이니까. 이렇게 뭐 서울과 바로 붙어 있는 이런 경기도 지역과 서울 같은 경우에는 토지만 보면 사실 분석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철산 레미안 자이가 평당 8,500, 그 다음에 철산 주공 12단지가 평당 5,200, 뭐 여기서 게임이 끝나는 거죠. 절대적으로 이 금액이 싼지 비싼지는 딱 정하기는 힘들겠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게 낫다는 것은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수치적 분석을 해보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익환원법으로 일단 그 수익률만 보더라도 별로 좋지 않죠. 매매 금액이 고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매수 조심해야 될 타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부에서 좀 더 심화된 아파트의 그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